안녕하세요. 네. 자, 보죠. 오늘 우리가 이제 5주차 수업입니다. 지난주 했던 거 확인 학습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4주차에 그 책에도 2개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 2개 확인 한번 하죠. 첫 번째가 이제 8번 국토개법의 개발행위 허가 체계도였습니다. 제일 먼저 개발행위 허가 대상부터 우리가 체크했는데 허가 대상 어떻게 되죠? 건곡물 토토토. 그래서 건곡물 토토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건이 뭐죠? 건축물의 건축. 그 다음에 공이 그렇죠. 공작물의 설치. 그 다음 물이 물건의 적치. 이 물건의 적치가 모든 지역에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물건을 적치했을 때죠? 녹, 관, 차. 농림지역은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토지에 물건을 몇 개월요? 그렇죠. 1개월 이상 적치했을 때. 그리고 토지의 분할, 토지 분할. 그런데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뭐죠? 제외. 왜냐하면 건축물이 있을 때는 건축법이 적용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토가 뭐죠? 그렇죠. 토지 형질 변경. 토지 형질 변경에는 지목 변경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전이 답이 되고 답이 전이 된 사이에 지목 변경은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은 맞는데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작을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했다. 이것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외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죠? 토속의 채취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행위들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도시군 계획사업. 그렇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허가 대상이 아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 허가 대상을 우리가 개발 계획서를 첨부해서 이제 허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허가 신청하게 되면 이 허가 기준이 있죠. 허가 기준에 맞으면 이제 허가해 주면 돼요. 그러면 허가 기준에는 뭐가 있었죠? 모개성 사업 주기. 그렇죠? 모개성 사업 주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뭐죠? 규모. 그렇죠? 규모가 적합해야 되는데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그 개발행위 규모가 우리가 용도 지역마다 좀 틀렸던 거 기억나시죠? 얘기해 주세요. 농공관리 3명만 3만 뭐죠? 상주녹 인마 상주녹 1만 그리고 얼마는 보존해야 돼요? 5천. 5천은 보존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이 뭐죠? 농업지역 맞나요? 농림지역. 예. 그다음 공원 공업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얼마가 돼요? 3만 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상은 상업지역, 주거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부분이 있는데 녹지지역은 2개.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 왜냐하면 보존은 밑에 내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얼마? 1만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보존하게 되면 여기 보존 아까 얘기했죠. 뭐죠? 보존 녹지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조심하실 게 여기 나와 있는 관리지역 있죠. 관리지역. 이 관리지역에는 관리하는 거는 전부 다 뭐죠? 다 포함된다. 즉 보존관리라고 해서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뭐 하지 않아야 돼요?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무슨 사업요?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주는요.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는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것 또는 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이 적절한지 그거 이제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가 기준입니다. 이런 허가 기준에 맞으면 이제 뭐 해주겠다? 허가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때 허가를 해주는 허가권자는 누가 되죠? 도시군 관할구역 장이 됩니다. 저 풀어서 얘기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주려고 할 때 명분이 명분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설치한다고 했어요? 구역 3가지 지정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개발되지 않는 곳이지만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 있죠. 그게 뭐죠? 그렇죠. 그게 바로 성장관리 계획구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 되게 많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개발이 많이 된 곳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게 될 때 규제할 목적으로 지정한 구역이 있죠. 뭐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리고 또 개발이 그러니까 묶였다가 이제 개발이 풀려가지고 개발이 이제 진행되려고 할 때 지정하는 구역이 있었죠. 뭐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누가 지정한다고요? 허가권자가 지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도시공간화구역장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허가를 해서 개발행위 허가 부분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게 이제 다 짓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검사. 무슨 검사? 준공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행위 대상 중에 6개 중에서 준공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뭐하고 뭐? 물건의 적치하고 그렇죠. 토지 분할. 이 두 가지는 준검사 대상에서 뭐죠? 제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체계잡기 8번째 개발행위 허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이 이제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누가요? 수립권자가. 그러면서 뭐도? 그렇죠. 구역도 도시개발 구역도 같이 지정하게 됩니다. 누가요? 지정권자가. 그래서 이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도 뭐죠? 같이 하게 돼요. 이거 둘이 떨어뜨려야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개발 수립하고 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원칙적으로 누구예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적으로 국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이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죠? 나중에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지역이 어디 있었죠? 공모, 개발 계획에 대한 공모가 있었고 그리고 도시 지역 중에서는 어디예요? 녹지 지역. 녹지 지역 중에 어디? 자연 녹지 지역. 그다음 생산 녹지. 보존 녹지는 개발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디예요? 도시 지역, 외 지역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누가 원하면 다 돼요? 국장이 원하면 용도 지역 다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어딜 빼고? 자연환경 보존 지역 빼고. 그래서 명분이 뭐였죠? 그죠? 지역의 균형 발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는 지역 다 가능한데 어느 지역은 안 된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제외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역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할 때 개발되는 곳에 개발된 곳이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개발되는 곳이 일부에 해당되면 가능하다고 그랬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합계가 전체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부분의 몇 프로 이하면? 30% 이하. 그래서 보시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은 가능하다.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역이 지정되고 계획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누가 지정해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그럼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을 지정하면 사업시행자는 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무슨 계획? 실시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실시계획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인가 신청하면 인가를 해주면 되죠. 누가 해줘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해주게 됩니다. 그럼 지정권자 인가해주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사업을 시작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법으로 규제를 딱 하게 됩니다. 얼마 이내에 하지 않으면 3년 이내에 신청 안 했다. 즉 3년이 넘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럼 3년이 되는 언제? 그 다음 날에 이 구역 지정한 건 해제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 있었죠. 그때는 구역 지정했는데 계획 수립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이내? 이거는 2년 이내에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언제? 다음 날에 해제되는 걸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계획 수립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게 규모가 구역을 먼저 지정한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될 때 330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2년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얼마? 5년 이내에 수립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다음 날에 해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을 다 했습니다. 그럼 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실시계 인가 신청해야 되는 거 맞죠? 인가 신청하는 것도 우리가 몇 년? 3년.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언제? 다음 날 해제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역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 지정했다. 그러면 이건 3년이 아니고 얼마? 5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실시계 인가 부분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사업을 그렇죠. 사업 착수하면 되죠. 이제 사업 시행합니다. 그런데 한 번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 변경하기가 까다롭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변경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런 경우죠. 구역 지정하고 난 뒤에 시식의 인가를 몇 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실시계획을 1년 이내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업 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 착수를 몇 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사업 착수 안 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가 돼요? 시행자를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을 하게 되는데 사업 시행 방식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 방식이 총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체계적이고 그다음 관리적이고 집단적으로 개발하고자 할 때 또 땅의 가격이 상당히 쌀 때 하는 방식이 뭐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고 얘기했고, 땅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수용하기가 힘들 때 하는 방식은 환지 방식이라고 얘기했고, 두 개를 혼용하는 게 뭐죠? 혼용 방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환지 방식은 사업 진행 과정 중에서 하나의 과정을 더하게 되는데 무슨 과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환지 계획. 환지 계획이란 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지 계획에 인가도 받죠. 그럼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 부분을 받게 될 때 인가권자는 여기 나온 것과 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환지는 어디서 이루어져죠? 땅에서. 땅은 어디 있어요? 세 번째 서열 맨 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지계 인가권자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누구예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우리가 어차피 세 번째 서열이면 세 번째 서열을 우리가 줄여서 뭐라 불러요? 시장, 군수 등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시개발법에서는. 왜요? 그죠? 시장, 군수 등이라 그러면 등에는 세 번째가 다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는 특별자치, 시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군수 등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사업 시행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받게 되죠. 준공검사 누구한테 받아요? 지정권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준공검사 받고 난 뒤에는 이제 완전히 공사 끝났으니까 공사 완료 뭐죠? 공고해서 이제 고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공사 완료 공고가 되면 구역 지정한 것은 자동적으로 뭐죠? 풀리게 돼요. 해제가 됩니다. 해제는 그날 풀립니까? 다음 날입니까? 공고일 항상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체계도 9번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도시개발법까지 설명드렸고, 오늘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란 걸 하게 됩니다.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도시와 주거에 대해서 환경을 정비하는 거예요. 왜? 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계획을 짰냐면 국토계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짰던 거 기억나시죠? 이걸 짠 목적이 도시를 뭐 하려고?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를 개발했어요. 그럼 개발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뭐가 돼요? 노화가 되죠. 그럼 노화가 되니까 도시 자체나 아니면 주거 자체가 뭐가 돼요? 불량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걸 뭐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뭐예요? 정비 사업이에요. 그럼 정비 사업 할 때 아무데나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에서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법이 뭐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라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뭐라 불러요? 도시 정비법 이렇게 부릅니다. 더 줄여서 얘기하면 그렇죠. 그냥 정비법 이렇게. 도정법 하시면 안 돼요. 예. 도정법은 그냥 도정법 이렇게 줄이는 거예요. 도정법이란 법은 없어요. 무상이세요? 정비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칭으로 쓰고 도시정비법을 우리가 법제처에서 약칭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도정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무슨 말이세요? 그럼 그냥 아이들이 그냥 줄여서 하는 말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법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도시정비법 아니면 뭐죠? 정 길다 그럼 정비법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들어도 아 정비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도정법 하면 쌀 그거 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도시정비법에서는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장에서 총칙에서 용어를 주로 배우게 되거든요. 용어 배우고 그다음에 2장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그리고 3장 부분이 정비사업 시행, 이 두 가지가 주로 우리 체계도 10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체계도 10번 부분은 도시정비법은 체계도가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그래서 이거 한 개 할 거고, 그리고 이 3편이 끝나면 맨 마지막 장에 있는 거
원래는 3편 다음에 4편 건축법, 5편 주택법, 그리고 6편 농지법 이렇게 가죠. 근데 오늘 이제 조금 일찍 끝나요. 일찍 끝나기 때문에 너무 일찍 끝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원래 맨 마지막 주에 해야 되는 건데 맨 마지막 주에 그러면 해야 될 게 체계도가 3개를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체계도 하나 했으니까 농지법의 체계도 1개밖에 없거든요. 농지법도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걸 뒤에 있는 걸 끌어서 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체계도 2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나눠서 좀 해야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제1장 총칙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기초서 232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232페이지. 교재 있는 분들은 232페이지 보시면 되고 교재 없는 분들은 칠판 보시면 돼요. 232페이지에 첫 번째 1번에 뭐가 나오냐면 이 도시정비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는 목적이 뭐냐. 아까 조금 전에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 기능이 뭐가 된 거예요? 노화된 거예요. 말 그대로 기능 자체가. 그러니까 그걸 뭐 해야 돼요? 회복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복하거나 아니면 주거가 상당히 또 뭐죠? 불량이에요. 그럼 그런 주거 환경에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그냥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뭐죠? 정비하고자 할 때 그리고 노후불량 건축물을요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법으로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제시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도 뭐 하겠다? 높이는데 조금은 있나마 이바지할 목적으로 만든 법이 뭐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도시하고 주거환경을 질을 높이는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적입니다. 시험 문제 목적이 나오냐? 목적은 안 나와요.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232페이지에 첫 번째가 정비구역입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나시죠? 도시개발법 할 때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뭐부터 정해야 돼요? 도시개발 할 구역부터 먼저 지정해야 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비를 하려면 뭘 정해야 돼요? 정비할 구역이 정해져야 정비를 하죠. 물어볼게요. 정비해야 될 구역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 위치하겠죠. 그렇죠? 도시지역 안에 위치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이 구역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냐면 이 구역 지정을 국가에서 정비 사업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라고 해서 큰 틀을 짜놓은 게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보고 두 번째 서열, 즉 도시군 관할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하고 도에서는 어디? 세 번째. 여기서 뭐냐면 그걸 보고 그 도시에 대한 정비를 할 때 큰 틀을 짜요. 그게 뭘까요? 기본계획.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듯이 그게 기본계획. 그러면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뭐라는 거예요? 다시 정비계획을 짜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을. 그러면 실제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그렇죠.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에? 땅이에요. 땅. 땅에 있는 건물이고 땅이고. 그러면 실제로 정비가 이루어진 것은 세 번째라고. 무슨 알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는 권한이 없지만 그 구역에 실제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다?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요구하는 자가 또 누구예요? 주민이죠. 주민이 요구하는 거죠. 뭐 지자체가 뭐가 아쉬워서 그렇죠? 예, 주민이 요구하는 거예요. 즉 토지 등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자꾸 뭐죠? 도시가 기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뭐죠? 노화가 되고 하니까 다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확 갈아엎고 다시 짓고 싶은 거예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요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요? 토지 등 소유자, 즉 우리가 주민이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행정청한테 뭐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세 번째 서열이지만 세 번째 서열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서열한테 그걸 뭐죠?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즉 안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정비계획이에요. 그러면 큰 틀을 세우는 건 누구예요? 기본계획을 세운 건 누구예요? 두 번째 서열. 저 도시군 관할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세 번째 서열이 존재하잖아요.
그 개념을 하는 게 지금 정비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비법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딱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위에서 큰 틀을 잡고 밑에서 그 큰 틀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정비 계획 안을 올리고 그러면 다시금 위에 있는 자가 또 뭐 해주면 돼? 그거를 안 너희들 기본 계획에 맞춰서 다 했네? 오케이 정비구역 지정해 줄게.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기 엄청 멀리까지 우주까지 갔다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딱 그 두 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헷갈려 한다고. 왜? 한 줄에 끝나지 않으니까. 일단 뭐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형태가 파스칼이 이제 뉴턴하고 또 그런 건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저기 주시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먼저 뭘 지정해야 돼요? 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아시겠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리고 정비사업 부분에 관한 형태 이걸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구역에 이제 뭐 하면 돼요? 정비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정비 사업이에요. 정비구역에서 그러니까 이게요.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도시 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보통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반 시설. 이 기반 시설이 잘 작동해야 사람들 생활하기가 뭐예요? 되게 편리해요.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으면 도로, 교통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생활하기가 뭐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기반 시설은 생활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기반 시설이 말 그대로 잘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걸 뭐 해야 돼요? 정비해야죠. 그래서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거나 그리고 건물들, 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사업을 우리가 정비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럼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 방식이 세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비 사업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중요해요. 그걸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32페이지 밑에 보시면 한눈에 보기 해서 아마 종류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정의 정도만 좀 보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볼게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무슨 사업이냐?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온 게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이겁니다. 주민이 누구예요? 저소득 주민이에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다는 얘기는 토지 등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도시 뭐죠? 저소득 주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어떻게 돼요? 극히 열악해요. 엄청나게 열악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로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너무 과도하게 밀집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노후불량 건축물은 주로 뭐냐면 단독이란 뭐죠? 다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그런 곳에 밀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곳에 가보면 기반시설 제대로 안 돼 있죠. 그렇죠? 도로, 그 다음에 뭐 난방이나 이런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도 노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뭐 공동주택 이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단독이나 주로 다세대 형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돼 있는 거예요. 그럼 보통 너도 나도 뭐냐면 이런 식으로 건물이 노화가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든 아니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든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것 좀 뭐 하겠다. 좀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안 가져요? 가지죠. 근데 나 혼자 힘으로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물어보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법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 불러요? 조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합. 같이 하면 가능하지만 혼자 하면 힘들 때 조합인 거예요. 조합이 모토예요. 일단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한다고. 그럼 조합이 될 때 하면 되는데 조합을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용이 필요하죠. 어떤 법인이 되고 그걸 하려면 조합원들이 얼마씩 돈을 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뭐 그 돈을 내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인원 지역을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죠. 그래서 그 해당하는 지역의 지자체가 행정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도시 전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뭐 하겠다? 싹 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반 시설은 잘 돼 있는데 만약에 건물만 안 돼 있다 그러면 건물만 갈아엎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도 안 돼 있어요.
기반 시설도 극히 열악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다 갈아엎을 수밖에 없어요. 기반 시설을 갈아엎는다는 얘기는 땅 전체를 갈아엎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건물도 다 다시 철거하고 다시금 짓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는 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누가 나서서요? 지자체가 나서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에 대한 그래서 하는 사업이 뭐가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누가 되는 거예요? 지자체가 행정층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도시 저소득 주민이 있는 토지 등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나중에 뭐죠? 나가 있어서 이게 완성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뭘 받는 거예요? 입주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순위를? 무슨 말 얘기가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게 바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도시 저소득 주민 그리고 기반 시설이 뭐다? 극히 열악하다. 그리고 건물도 뭐다? 노후불량돼 있다. 그 건물이 주로 뭐다? 단독과 다세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때 하는 사업이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질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정비 사업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또 다른 사업이 또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이거하고 거의 똑같은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건데 뭐냐면 보세요. 첫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이 뭐죠? 열악해요. 두 번째 이것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죠? 밀집돼 있어요. 올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노후불량 건축물이 주로 뭐냐면 상업이나 뭐죠? 공업지역 등에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건 아까하고 좀 다르게 아까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 개념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상업과 공업이니까 공장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는데 이게 너무 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도시기능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딱 봐도 이게 만약에 상업지역이 된다 그러면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죽은 도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돼요.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은 그냥 어느 일부를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갈아엎기 때문에 그래야 도시기능을 뭐 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토지나 그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직접 하면 되죠. 사업 시행을. 그래서 뭘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든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가 하든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개발에 준하는 사업을 한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뭐냐면 건물만 갈아엎는 게 아니고 땅도 같이 갈아엎어서 땅을 갈아엎는다는 얘기는 기반 시설 전체적인 걸 다 새롭게 설치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재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을 할 때 우리가 기반 시설 깔고 건물 새로 설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개발을 다시 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재개발. 그러니까 재개발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게 이것에 대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이건 사업 시행자가 누가 된다고요? 주로 조합이나 아니면 뭐 토지 등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있는 항구 쪽인데 이 항구 쪽이 특히 북항 쪽이 뭐가 돼 있냐면 개발이 잘 안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람들도 거의 잘 없고 이게 뭐 그 뭐죠? 칙칙하고 막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활용화시켜서 좀 뭔가 머리 활기차고 상권도 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시 자체가 뭐죠? 되게 기능이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쪽 부분을 다시금 뭐 하겠다? 재개발, 다시금 개발하겠다. 기반시설 갖추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새로 설치하고 건물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는 거. 이렇게 해서 계획한 게 바로 북항 재개발 조감도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투자한 사람들도 꽤 많고 뭐 그렇게 돼요. 진행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이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 나서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공공이라는 말을 붙이면 공공 재개발이라고 해서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공공이, 지자체가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재건축 사업이 나오죠.
이거는 보시면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예요? 정비 기반시설이 어때요? 양호해요. 아까는 정비 기반시설이 앞에 두 개는 전부 다 열악했잖아요. 근데 이건 정비 기반시설이 뭐예요? 양호해요. 그러면 정비 기반시설을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돼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노후 불량이 되게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물은 뭐 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되죠. 그러니까 기반 시설은 그대로 두고 공동주택에 대한 건물만 갈아엎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재개발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건물만 다시 지으니까 뭐가 돼요? 재건축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싹 다 갈아엎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이 뭐예요? 싹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싹 다 갈아엎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 뭐죠? 그 유재석이 그 노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재개발.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뭐 앞니빨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기억 안 나요? 하여튼 그런 거. 이게 싹 다 갈아엎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재건축은 싹 다 갈아엎는 게 아니고 뭐만요? 건물만, 건축물만 새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은 평지 형태로 돼 있어. 기반시설은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건물이 오래된 거죠. 뭐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하수 이런 건 잘 돼 있다고. 그런데 건물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되게 노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경우에는 건축물만 이제 갈아엎어서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건축을 하게 될 때 용적률 위로 올라가는 비율도 높아지고 옆으로 넓어진 게 뭐예요? 건폐율 이것도 넓어지고 그만큼 완화해서 하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재건축도 당연히 뭐냐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시 저소득층이 없죠. 그럼 누가 하면 돼요?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 사업 시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됩니다. 또 공동주택이니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정비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가 재개발 사업. 세 번째가 재건축 사업.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두 가지는 싹 다 갈아엎는 거예요. 건축물하고 토지 부분하고 정비 기반시설 다 갈아엎는 거고 맨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만 건축재니까 그렇죠? 건축물만 갈아엎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 됐나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분류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은 그렇죠. 행정청이 지자체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두 개 재건축과 재개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합이 민간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재건축과 재개발도 공공이 하고 싶다. 그럼 앞에 무슨 단어를 붙여요? 공공이라는 단어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별도로 또 있어요. 이게. 아직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와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27에 32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다음에 정의에 해당하는 정비 사업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포인트 나오죠. 첫 번째,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 두 번째, 정비 기반시설이 뭐죠? 극히 열악. 그리고 세 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돼 있는데 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단독과 뭐죠? 다세대. 그럼 딱 나오죠.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이렇게 찾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까 봤던 세 가지 사업의 정의를 딱 제시하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용어 한번 볼게요. 234페이지에 보시면 234페이지에 넘겨서 보시면 정비 기반시설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기반시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기반시설도 오래돼가지고 이것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하는 거 얘기했는데 그럼 도대체 기반시설이 뭐냐? 기반시설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 배웠잖아요. 그거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근데 조심하실 게 그냥 기반시설이 아니고 뭐예요? 정비가 가능한 기반시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사업을 할 때 물론 공공이 하는 경우, 지자체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건축과 재개발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조합, 민간이 하는 거죠. 그럼 민간이 하는 건데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뭐를 그렇죠.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쓰게 되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쓰게 되는 기반시설만 정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비 기반시설은 그 지역 부분에서 필요한 거. 내가 건물을 짓고 그 건물 주위에 있는 기반시설, 그 건물의
주민의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공급되는 거, 그리고 그 주민이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공원도 좀 있어야 되고 녹지도 좀 있어야 되고, 뭔지 아세요? 공공에 대한 어떤 부분도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부분도, 또 광장도 조금 있어야 되고, 뭐 여의도 광장 이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충분히 뭐죠? 정비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에 속하지만 항만 어때요? 그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를 크루즈 있잖아요. 크루즈를 한 몇 대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 바로 뭐가 필요해요? 항만이 필요하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세요? 그러니까 이는 이것도 기반시설 맞죠? 근데 어디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철도. 야, 너 KTX 몇 대 가지고 있어? 이게 아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정비 기반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다음에 또 공항. 야, 비행기 경납고 청소했어? 뭐 이런 것들. 비행기, 조그만 비행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할 줄까지 이렇게 가지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항 부분도 기반시설은 맞지만 어디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정비 기반시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가 돼요? 기반시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에 정비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한다고요. 그럼 이걸 앞자를 따서 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어차피 기반시설을 외웠잖아요. 그 기반시설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고. 대신에 이런 거는 정비 기반시설은 뭐죠? 아니라는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또 보수하고 학교를 해야 돼요? 그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게 아니죠. 그건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야 되니까. 이거는 학교도 뭐가 되지만 기반시설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공공청사 기반시설 맞죠? 근데 그거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거, 광장, 녹지 이런 거 필요하죠. 뭔지 아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부분이 기반시설이지만 정비 기반시설이 아니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냐면 그냥 이건 4개 외에 나머지 기반시설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이것만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냥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도로, 우리가 나갔다 들어왔다 하려면 차가 가려면 도로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생활하려면 상수도, 하수도, 배관이 이루어져야 되죠. 도랑 비 오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공원 있어야 돼요. 산책하고 하려면. 주차장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 우리 집 주차장 말고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공용으로 쓰는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공동구 필요하죠. 전선, 전기 들어가는 뭐 케이블 이런 것들을 지하에 묻어서 만든 공간이 있었죠.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주민생활이 필요해서 열을 공급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죠? 지역 난방시설. 그 다음에 가스 공급하는 가스시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화재 났을 때 화재 불을 끌 수 있는 뭐죠? 소방용수시설. 또 뭐 있어야 돼요? 비상으로 대피하는 비상대피시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정비 기반시설에 속하는 겁니다. 그 개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거하고 비교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가로 5번은 뭐냐면 기반시설이 아니고 주민이 공동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용, 즉 이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해서 주민의 생활이 불편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세요? 근데 상하수도, 도로 없으면 불편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필요한 거잖아 이게. 근데 이건 꼭 필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 그런 개념을 공동 뭐라고 그런다? 이용하는 시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놀이터. 아이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잖아요. 마을회관. 사람들 모여서 운동하고 하려면 마을회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동으로 뭐 김장철이다. 김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작업하는 공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공동작업장. 이런 게 기반시설은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구판장이 뭔지 아세요? 굿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구판장이 뭐냐면 조합이나 단체 따위가 생활용품 등을 공동으로 구입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 뭐죠? 싸게 팔기 위해서 마트처럼 만든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해요? 구판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개인이 혼자 쓰는 게 아니고.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게 기반시설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 구판장,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뭐도 있어요? 세탁장, 공동으로 같이 쓰는 거. 그리고 공동으로 쓰는 또 뭐도 있어요? 화장실도 있잖아요. 공용으로 쓰는 거.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옆에 세면대 있어 없어요? 세면대 수도 있어 없어요? 그 수도를 얘기하는 거지 상하수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상하수도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하수도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물을 새는 세면대 있죠. 그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 자체. 그걸 얘기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냐면 노유자 시설이라고 해서, 노유자라고 하면 뭐죠? 노인과 아이, 어린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가소, 갓난아이들 있죠. 옛날에 부모가 밖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에 그 아이, 어린아이를 보살피고 가르치는 사회적 시설을 우리가 옛날에 타가소라고 해요. 지금은 보통은 잘 안 쓰지만 타가소가 있어요. 완전 갓난아이들. 그보다 조금 크면 어디로 가요? 어린이집. 그럼 노인이 가는 곳은 어디예요? 경로당.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기반시설은 아니잖아,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어린이가 쓰는 곳은 어디까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에요? 어린이집까지. 그럼 뭐가 빠져요? 유치원이 안 들어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유치원은 교육부 시설이에요. 이게 국가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학교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부분에 뭐 안 들어가요? 유치원. 시험 문제 유치원이 나오죠. X.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유치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나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가능하죠? 네, 오케이.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은 두 개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 구별해서 머릿속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 들어갑니다.